아니, 편집자리에 그 글자가 있어. 편집자리에. 글자가 편집자리에. 지금부터 제163차 정책조정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모든 야당의 조건 없는 민생, 경제 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합니다. 재민지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치 문제 때문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 쟁점이 아무리 첨예해도 국민이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본회의에는 민생 경제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220건 정도 부의되어 있습니다. 모두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입니다. 국민의 삶보다 크고 중요한 명분은 없습니다. 아무 쟁점도 없는 이런 법안이 기약도 없이 본회의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은 국민 배신 행위에 해당합니다. 모든 야당에 제안합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한적한 민생 경제 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엽시다.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맙시다. 오늘 오전 중으로 야당의 화답을 기다립니다. 4+1 협의에 참여한 다른 야당에도 요청합니다. 이 시간 이후 선거법에 대한 4+1 내부의 모든 공개적인 공방을 중지합시다. 할 말이 있으면 협상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합시다.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해 나갑시다. 민생 먼저, 검찰 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선거법을 둘러싸고 가치 논란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국민 뵙기에 민망한 일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 우선과 역지 사지를 원칙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다시 토론합시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거개혁의 초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석패율 제도와 관련해서 할 말씀 더 드립니다. 우리가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한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개혁의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4+1 협의체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개혁의 초심입니다. 모든 논의의 초심을,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국회에 반영하는 데 맞추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반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소지라도 없는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가 혹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는 없는지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합니다.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야사당의 심사숙고를 요청합니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선언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처분하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부총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집안채를 처분하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16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100가지 제도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100배, 1000배 위력적입니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노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이후 우리 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자들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가구 1주택 선언이 우리 당을 거쳐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말씀만 더 보탭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련 당사국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전제로 새로운 결의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더 이상 유엔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경제 제재를 부분 완화하고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물론 육자회담 재개까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싱가포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진전시키는 조건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허락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오늘 예정에 없던 중국 방문길에 나선 것도 매우 반가운 일이고 기대할 만한 일입니다. 북한이 주장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 당국에 요구합니다. 어렵게 만든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대화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화의 문을 닫는 것은 쉽지만 다시 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남북한과 북미의 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도 거듭 요청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천금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새로운 흐름에 대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 사강과 대화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매주 24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혼신을 다해 한반도 평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이고 이러한 대화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원장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극단적인 장외 선동이 끝이 없습니다. 불법 폭력 집단과 함께 사상 초기에 국회 난동 사태를 사주한 것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커녕 막말과 폭언, 욕설로 도배가 된 광기열의 장애 집회를 4월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상 구조법안과 민생 입법등 국회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민생 사안들을 내팽개치고 아스팔트 구호들과 함께 폭력과 협박을 동원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 책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과 나라에 폐악을 끼치는 나쁜 정치에만 불과하는 최악의 야당, 최악의 당 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국회 유린 헌정문란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찰 등 수사당국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다 보니 자유한국당과 극우 집단이 대놓고 국회 난동을 벌이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남김없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비이성적인 장외 투쟁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극히 일부 아스팔트 구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의회 정치 복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한 정치 정상화의 길만이 자유한국당도 살고 황교안 대표도 사는 길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당 정세균 의원께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정세균 의원은 국회의장과 당대표, 산자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청의 정치, 통합의 리더십을 몸소 실천해왔던 분입니다. 특히 성공한 경제인 출신으로서 실물 경제에 대해 누구보다 뛰어난 경험과 해안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치 원로로서 개인적으로 여러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교체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부 부처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와 인준안 처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연내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대외 여건이 내년에는 상당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하고 영국의 총선 결과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세계 경제를 옥죄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는 올해 마이너스 12.8% 감소했던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내년에는 5.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업황 회복에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이러한 대외경제 여건 개선과 함께 국내 고용시장도 견고한 회복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역시 소득분배 지표의 뚜렷한 개선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가 주력해온 일자리 및 소득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정은 이 같은 대내외 경제 회복 움직임을 공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정후반부에 들어서는 오는 2020년은 포용적 혁신국가의 기틀을 굳건하게 가지고 우리 경제의 제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민간, 공공부문 투자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인프라 강화 및 제도개혁, 포용적 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각 부문에서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가 부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예산의 조기 배정 및 관련 법령 등의 조속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도 당리 당장의 눈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산부수 법안과 19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입법의 직무유기를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합니다. 다른 무엇에 앞서 내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경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원포인트 국회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다른 야당들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가 민생 법안들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임위원장들이 한 분씩 참석해서 발언하십니다.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성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국회 내에서 발생된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 엄정하고 단호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의사당 진입을 막은 놈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연일 그 도둑놈 막은 놈이 거친 막말과 강성투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국회 당장을 물들인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무관용의 엄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의사당 진입은 관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똑같은 잣대로 국회 폭력에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신 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안전과 관련된 법들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 국회를 한다고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개인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EU에서 우리나라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아직 잠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 국회를 하기 위해서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민생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장애 투쟁을 그만두고 안으로 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폭력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국회는 이것을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이 국회에 준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 의사일정방위와 장애인 집회를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대화의 개입을 논의장으로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현안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이틀간에 걸친 부동산 대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날인 어제 17일에는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여 초고가 주택들의 내년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투기적 수요에 의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수익을 낼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 같은 조치들은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착을 위한 금융 세제, 분양 정책 등이 총망라된 고강도 종합 대책으로 시적절한 주택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당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들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고강도 대책은 적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방안의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30만 원 주택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되 추가해서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 가점제 청약 제도에서 사실상 당첨이 어려운 35세에서 45세 사이의 무주택 세대들에게
맞춤형으로 공공분양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실효적인 공급 대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당정은 협의를 갖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이해찬 당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원장을 포함한 당의 국토교통위원들이 건설단체를 대표하는 중앙과 전국 지방의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건설인들의 공통된 현안 요청 중에 주요한 것은 침체되고 있는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23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당과 정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종, 신도, 평화도로 등 13건 9.8조 원의 사업에는 의무도급 40%를 적용하고 남북 내륙철도 등 7건 11.3조 원의 사업에는 의무도급 20%와 가점 2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당과 정부는 이것이 마중물되어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의 공기가 전국 지역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시행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사업 추진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현안 발언은 전현희 제5정정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20대 국회 내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국가적 재난으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당의 핵심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에 국회 환노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 상황이 통과가 난망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야당에게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전국에 수십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눈물을 이제는 정치가 닦아주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이제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20대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법안으로 중점적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추위에 떨고 있으면서도 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국회에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입니다. 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국회에서 민생 법안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통과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현안 발언은 김종호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경남 김해을 김정호 의원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이 입장차를 확인한 채 결국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올해 분담금보다 5배나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기존 항목 2개 한반도 역의 훈련 비용,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 요구하면서도 정작 인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무가내 증액 압박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군 협정과 특별협정의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약 7조 4천억 원, 주한미군 사령부 평택 이전비 8조 원 이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더구나 최근 반환된 네고스의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일단 한국이 부담하고 아덴만에 파병 중인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동맹으로서 기여가 매우 높다는 점을 현행 원칙 보수의 근거로 제시해 왔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다 사용하지도 못해 매년 불용 이월된 돈이 수조 원 규모에 달하고 이를 한국에 반납하기는커녕 그 내역을 밝힌 적도 없고 감사 또한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치금이 은행이자 수입이 수천억 원이었고 심지어 주일 미 공군 정비비에 950억 원을 유용하기까지 했다는 점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묻지마 눈먼 돈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호구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92%였지만 그중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한국인의 여론은 94%나 되었습니다. 한반도 이외에 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비 지원 반대도 74%, 분담금 협상 실패 시 주한미군 축소 찬성도 54%나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동향에 깜짝 놀라서 미국 상원은 황급하게 국방수권법을 16일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현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28,500명으로 유지하고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묻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도 되는 것입니까?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압박이 한미동맹을 해친다고 보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세계 경찰이라 자부했던 미국마저 돈벌이 수단, 용병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진정으로 한미동맹이 상호 호혜적인 동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굴종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 감수해야 합니까?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기만 하는 일부 태극기 부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조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인생 현안이 한적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아프리카 대지열병 발생 피해 지역 특위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축산식품부 그리고 환경부, 국방부, 문체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정말 총력 대응해왔습니다. 그 결과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 추가 발생은 오늘로서 70일째 없는 상황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애쓰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검출 지점을 추립 통제하고 1차에 이어 2차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발생 지역의 멧돼지의 수색, 획, 역학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 양돈 농가와 해당 지역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이만큼의 방역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우선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였고, 둘째, 농가의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셋째,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ASF 발생 이후 돼지의 도매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 시세에서 전월 평균으로 조정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도 6개월에서 재입 시기 늦어질 경우 더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액 살처분 처리 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정부가 금년 12월 내에 돼지 재입식에 대한 위험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위험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우선적으로 멧돼지 전파 영향이 거의 없는 김포시와 강화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입식 테스트를 추진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명확한 재입식 기약이 없어서 양돈 농가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수입이 없고 생계가 막막한 상태이죠. 재입식을 위해서는 돼지를 소량으로 입식시켜서 60일 동안 사육을 해서 거기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재입식이 허가가 됩니다. 그런 만큼 평가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그리고 기준에 맞는 시설 보완 등을 통해서 2020년 내년 상반기에는 재입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적정 지역 DMZ 관광 재개를 위해서 관계 기관이 집중적으로 노력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0월, 11월 임진각의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5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년 10월, 11월에 임진각에 137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셨는데 금년에는 62만 명에 불과하여 75만 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제3땅구 민북지역 관광객 수는 95%가 감소했습니다. 파주시에 따르면 통일천 내 지역 상권의 피해액이 20억 원에 달하고 파주 전 지역의 손실은 100억 원이 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는 비단 지역 관광이나 지역 경제의 타격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관광이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등의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집중 검토해서 2020년 초에는 신속하게 DMZ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협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반을 마치고 해외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시에 오늘 경제활력 장관 대책회의에 원내대표와